오후 3시 요양원 거실. 비급여 간식 시간이 되자 어김없이 과일과 음료가 배달됩니다. 하지만 간식비를 내지 못한 정숙은 옆자리 어르신을 애써 외면한 채 마른 침만 삼킬 뿐입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 요양보사 박미영이 사탕 하나를 건네려던 바로 그 순간 등 뒤로 날아와 꽂히는 날카로운 시선. 강치훈 원장이었습니다. 정숙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사람이 아니라 지불한 돈만큼의 가치를 가진 상품이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등급표를 매기는 요양원. 주인공 정숙은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일요일 오전 햇살 실버타운의 로비는 평소보다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장이나 깔끔한 외출복을 차려입은 자녀들이 양손 가득 과일 상자와 꽃다발을 들고 속속들이 도착합니다. 한정숙은 아침 일찍부터 세수를 하고 아껴두었던 고운 가디건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녀는 로비가 잘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어 입구를 확인합니다. 아들 이민수는 약속대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밝은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백합 한 다발과 부드러운 카스텔라를 들고 정숙의 손을 꼭 맞잡습니다. 엄마,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얼굴이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정숙은 아들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그저 말없이 환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민수는 정숙과 대화를 나누는 중간중간 지나가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는 휴게실 테이블에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시원한 음료수 박스를 내려놓으며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도 잊지 않습니다. 이런 민수의 정성 덕분에 정숙을 대하는 요양보호사 박미영의 태도 역시 눈에 띄게 부드럽습니다. 미영은 정숙의 방을 청소할 때도 한 번 더 바닥을 닦고 기저귀를 갈 때도 평소보다 훨씬 세심하게 살을 살핍니다. 보호자가 자주 찾아와 어르신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는 사실은 직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줍니다. 한 선생님은 아드님이 저렇게 지극정성이니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저희도 더 신경 쓰게 된다니까요. 미영의 칭찬에 정숙은 어깨가 으쓱해지며 요양원 생활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어버립니다. 자식이 자주 온다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을 넘어 요양원 안에서의 권력과 보호막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체감합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시간은 민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면서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받고 온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고 그는 정숙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서둘러 가방을 챙깁니다.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짧은 변명만을 남기고 아들은 도망치듯 요양원을 빠져나갑니다. 정숙은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손에 쥐고 있던 카스텔라 조각을 힘없이 떨어뜨립니다. 그날 이후 매주 일요일마다 로비를 환하게 밝히던 민수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한 줄을 걸을 때만 해도 정숙은 아들이 많이 바쁜가 보다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흐르면서 정숙의 기다림은 절망에 가까운 체념으로 변해갑니다. 로비의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움찔하던 그녀의 어깨도 이제는 힘없이 늘어져 침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의 부재는 곧 정숙을 향한 요양원 직원들의 태도 변화로 직결되어 나타납니다. 음료수를 가져다 주던 아들이 보이지 않자 요양보호사 박미영의 상냥했던 말투는 다시 딱딱하고 기계적으로 돌아옵니다. 박 선생님, 혹시 우리 민수한테 전화 온 거 없었나요? 제가 전화를 해도 안 받아서요. 정숙의 간절한 물음에 미영은 바쁘게 차트를 넘기며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서둘러 방을 나갑니다. 이제 정숙은 더 이상 특별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다인실의 한 명일 뿐입니다. 기저귀 교체 시간은 자꾸만 뒤로 밀려나고 정숙의 침대 주변에는 먼지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면회 오는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은 요양원 시스템 안에서 방임이 시작되어도 지적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숙은 밤마다 울리지 않는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차가운 천장만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칩니다. 아들의 효심에도 유통기한이 있었던 것인지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지만 민수의 소식은 끊겼고 요양원비 입금 문자조차 도착하지 않습니다. 강치훈 원장은 복도에서 마주친 정숙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차가운 눈길로 지나쳐버립니다. 아들의 빈자리는 정숙의 삶에서 공기마저 빼앗아 간 듯 그녀를 숨막히게 만듭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이제 정숙의 호출 벨소리를 들어도 급한 일부터 처리하겠다며 한참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말라 비틀어진 백합 꽃잎을 보며 그것이 자신의 처지와 참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했던 면회실의 풍경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정숙은 철저히 혼자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요양원의 침묵은 아들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정숙의 가슴을 때리며
깊은 어둠 속으로 그녀를 밀어 넣습니다. 오후 3시를 알리는 시계의 알람 소리가 요양원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이 시간은 햇살 실버타운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면서도 동시에 가장 잔인한 공기가 흐르는 간식 시간입니다. 조리실에서 나온 카트 위에는 색색의 제철 과일과 시원한 식혜, 그리고 갓 구워낸 떡이 정갈하게 담겨 있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복도를 타고 흐르자 거실에 모여있던 어르신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카트를 향해 움직이죠. 하지만 카트가 멈추는 곳은 정해져 있으며 그 카트의 혜택을 받는 사람 역시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양원의 식사와 간식은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거실 창가 낡은 의자에 앉아 손등에 검버섯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그녀의 앞에는 텅 빈 테이블만이 놓여 있고 주변에서는 아삭거리는 과일 씹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르신, 오늘은 수박이 아주 달아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미영은 간식비를 별도로 지불한 어르신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며 쟁반을 내려놓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분주하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지만 정숙과 눈이 마주치자 그 미소는 찰나의 망설임으로 변합니다. 간식비를 내지 못한 어르신들에게는 물 한 컵조차 배달되지 않는 것이 이곳의 엄격한 운영 원칙입니다. 정숙은 옆 테이블 어르신이 포크로 찍어 올린 빨간 수박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얼른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매일 오후 3시는 그녀의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런 차별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자본에 의해 등급 매겨지는 과정이죠. 정숙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아들이 보내주지 않은 간식비의 무게를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이때 저 멀리 복도 끝에서 강치훈 원장이 서류첩을 끼고 나타나 거실을 살핍니다. 그는 간식을 드시는 어르신들의 명단을 꼼꼼히 체크하며 미비한 점이 없는지 매서운 눈초리로 확인하죠. 미영은 정숙의 축 처진 어깨가 안쓰러워 앞치마 주머니 속을 만지작거리며 주변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녀는 자신이 집에서 가져온 사탕 하나를 몰래 정숙의 손에 쥐어주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강 원장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자 미영은 황급히 손을 빼고 다른 어르신의 수박 껍질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요양보호사들 역시 시스템의 부속품일 뿐이며 원장의 경영 방침을 어기는 것은 곧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강 원장은 정숙의 빈 테이블을 쓱 후려보고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박 선생님, 비급여 서비스 미신청자 명단 확인해서 간식 배분 철저히 하세요. 규정이 흔들리면 관리가 안 됩니다. 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 벽을 타고 정숙의 귓가에 날카롭게 박힙니다. 정숙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이곳에서 이름이 아닌 미신청자라는 숫자로 불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평생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성적보다 인성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던 지난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성적표보다 더 잔혹한 돈의 등급표가 이곳의 유일한 가치 척도가 되어 있습니다. 옆방 어르신은 입가에 과일즙을 묻히며 만족스러운 듯 웃지만 정숙은 그 웃음소리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한 환청에 시달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작은 차별은 1년, 2년이 쌓여 결국 한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것입니다. 정숙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며 억지로 눈물을 참아냅니다. 한 선생님, 방에 들어가서 좀 쉬시겠어요? 제가 이따가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미영의 조그만 목소리에도 정숙은 대답 대신 고개만 가볍게 끄덕입니다. 그녀는 비척거리는 걸음으로 거실을 빠져나와 어두운 복도를 지나 자신의 침대로 돌아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퀴퀴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고 사물함 위에 놓인 텅 빈 물컵이 그녀를 반깁니다. 정숙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아들이 마지막으로 다녀갔던 날 남기고 간 카스텔라 가루를 손가락으로 후려봅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들의 희미한 흔적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처절한 고립감뿐입니다. 요양원의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은 거실의 과일을 비추지만 다인실 구석의 정숙에게는 어둠만을 선사합니다. 품격을 지키고 싶었던 정숙의 의지는 이제 배고픔과 소외감이라는 본능적인 고통 앞에 힘없이 휘청거립니다. 주인공 정숙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구독 후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